하루 1시간만 투자하면 월 1,000만 원은 그냥 번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하루에 1시간에서 1,000만 원 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오늘까지 매출이 42억이거든요. 와. 그래도 저 나름대로 잘 팔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정보를 좀 한번 이번 영상에서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요즘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 게 지금 과일이탁 판매잖아요. 네. 요즘 유튜브 보니까 과일이탁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영상들만 보면 다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상들이 말하는 게 진짜인가 진위 여부를 좀 가려볼까 하는데. 좋아요. 이게 네.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도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좀 쭉 보니까 제대로 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진짜 잘 팔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 나름대로 잘 팔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정보를 좀 한번 이번 영상에서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요즘 영상들 보면 다 하루 1시간만 투자하면 월 1,000만 원은 그냥 번다 이렇게 말하는 영상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하루에 1시간만으로 이게 가능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하루에 1시간에서 1,000만 원 번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거든요. 근데 가능해요. 일단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잘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가능합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데, 일단 첫 번째, 하루에 1시간이라는 개념의 오류가 좀 있어요. 하루에 1시간이면 뭐예요? 일요일만 운동을 열심히 7시간 동안 하는 사람이야. 등산을 갔다 와요. 7시간 운동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은 하루에 1시간씩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는 사람은 하루에 1시간 드린다고 할 수 있죠. 또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월수금마다 2시간씩 뭔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직장인의 입장에서 하루에 얼마 이렇게 항상 좀 선형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접근을 하는 습관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투자한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어느 날은 30분 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1시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업적으로 어떤 이슈가 생기면 4시간도 하기도 하고 5시간도 하기도 해요. 이러면서 전체적인 시간의 평균이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으로 맞춰지는 것이지 무슨 뭐 알바하는 것처럼 눈알 붙이기 알바하는 것처럼 하루에 1시간 딱 채우면 일어나야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착각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은 30분만 하고 어느 날은 1시간 하고 어느 날은 3시간 4시간 하면서 그러면서 쭉 가는 거다. 그거를 내가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으로도 충분히 1,0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1,000만 원을 벌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식으로 뾰족하게 되는 방법으로 해야 1,000만 원이 벌려요. 그렇지 않고 그냥 유튜브에 있는 아무 정보나 보고 그냥 시작을 했을 때 1,000만 원을 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내가 정말 뾰족한 지식을 가지고 저 판매자와 나라는 판매자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그 효율적인 지식이 있으면 1,0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수강생 분 중에서도 57세신데요. 57세. 꽃집을 지금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하루에 1시간, 2시간으로도 지금 매출이 9,700만 원 나왔거든요. 매출 9,700만 원이면은 1,000만 원 돼요. 1,000만 원 벌 수 있잖아요. 57세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도 최고 매출이 한 3억 가까이 됐었고요. 1억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두 가지 부분. 첫 번째로 다시 정리해드리면 하루에 1시간이라는 것에 오해하지 말아라. 그 부분은 우리가 직장인처럼 선형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럴 수 있을 만한 뾰족한 정확하게 시장에 들어맞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두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CS 처리만 해도 사실 엄청 날 것 같거든요. 그 매출이 높으면. 근데 어떻게 한두 시간 만에 이게 가능한 건지. 이제 그게 과일 유통 판매 처음 시작하기 전에 가장 많이 걸리는 걸림돌인 것 같아요. 일단은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CS라는 거 있잖아요. 고객 응대. 이거는 돈을 벌려는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항상 있을 거예요. 지금 다니고 계신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고객 응대 비스무리한 게 뭐가 있지 않던가요? 있을 거예요. 직장 상사와의 관계라든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더욱더 전선에서 마주치고 계실 거고요. 공산품을 판매하더라도 모든 부분에는 다 CS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CS가 스트레스풀하지 않은가, 감당 가능할 만한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과일은 CS가 되게 많을 것 같죠? 네. 그죠? 근데 CS 범주가 몇 개 안 돼요. 한 4가지 정도? 뭐가 있을까요? 과일로 컴플레인 걸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상해서 왔다, 덜 왔다, 배송 언제 오냐,
없어요, 딱히. 맛없다. 없는 건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일이고. 이 네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매뉴얼화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몇 가지 안 되는 그냥 한 장짜리 페이퍼로 매뉴얼화가 다 가능해서 사실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에요. 전화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공산품 같은 경우는 상품성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전화를 받아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과일 같은 경우는 너무 뻔해요. 사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고 텍스트로도 다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니까 뭐 공산품에 비해서야 개수는 많을지는 몰라도 사실 시간이 한 10분 내지 30분 안으로 다 끝나요. CS가요? 네,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농장 사장님에 대해서 너무 불신하시는 것 같아요. 농장 사장님이 그렇게 상품을 막 하지 않아요. 농장 사장님도 검수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왜냐면 내가 농장 사장님의 고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농장 사장님도 검수를 열심히 하십니다. 포장도 열심히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물론 이제 좀 CS가 무서워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마 역마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이거 반품 환불해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시고, 또 요즘에 쿠팡에서 많이 구매를 하시니까 쿠팡의 어떤 환불 정책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이 반품 환불 때문에 역마진이 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 과일 세상에서는요. 손해를 볼 이유가 없는 게, 왜냐면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 10,000원짜리 구매를 했는데 5,000원 깎아달래. 그러면 제가 농장에 얘기를 해요. 사장님 저 5,000원만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5,000원 깎아달라 그러면 5,000원 깎아달라고 해요. 깎아주시나요? 깎아주시죠. 상품이 상해 왔는데 내가 보낸 게 아니라 이쪽에서 보낸 거니까 택배 책임이 여기한테 있으니까. 이럴 때도 있어요. 5,000원 깎아달라 했는데 5,000원 깎아달라 했어요. 5,000원까지는 안 되겠대. 3,000원만 깎아주겠대. 오케이, 3,000원 받고 5,000원 줘요. 그럼 나는 2,000원만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반품 환불 금액의 어떤 수치를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있어요. 어떤 영역을 가든 있어요. 공간대여 사업을 하셔도 이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관리해 나가는 영역이지, 이렇게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 수익을 뭐 싸잡아 먹을 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럴 거라면 왜 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매출이 높게는 나오지만 이 마진이 사실 남는 게 없다. 아무리 막 몇 천이 나와도 네. 실제 가져가는 건 진짜 적다. 이런 말들이 많던데. 네, 제가 보수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수적으로 10% 정도 가져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10%.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디님?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피디님은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아마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런저런 거 다른 거 많이 유튜브 콘텐츠들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아쉬운데? 라는 생각을 아마 한 절반 정도는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튜브에 너무나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많거든요. 보면은 뭐 30% 남는다 그러고 뭐 50% 남는다 그러고 이런 콘텐츠들이 많아요. 실제로 남느냐? 실제로 남을 것 같아요? 30%, 50%?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남을 것 같죠. 근데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그분들도 완전히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냐면 내가 온라인 스토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상품 중에 하나가 30% 남는 거야. 걔가 50% 남는 거야. 얘가 매출을 주도하는 애는 아니야. 근데 마치 얘기할 때는 난 전체 매출은 이만큼이고요. 이 상품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30% 남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지.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 마진율은 여러분 실망시켜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10%에서 15% 보면 잘 본 겁니다.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망하실 수도 있을까봐 실망하지 마시라고 제가 첨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SSG 아시죠? 쓱. 이 대기업 분들의 영업이익률 있죠? 마진율. 얼마일 것 같아요? 10몇 프로. 10몇 프로. 그죠? 근데 2점 몇 프로, 3%, 1.5%, 0.7% 이래요. 대기업인데. 대기업인데. 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3%. 대기업이 3% 봐요, 여러분. 유통 구조에서. 우리랑 똑같이 유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조 공장에서 받아다가 심지어 자사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대기업이 우리보다 인프라가 안 좋겠습니까? 뭐 인재가 없겠습니까? 뭐가 안 좋겠습니까? 그런 대기업들도 3% 정도의 마진율을 보고 4% 정도의 마진율을 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유통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0% 정도의 마진율을 본다. 10% 정도의 1년치의 영업이익률을 본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10%는 광고비 다 떼고 수수료 같은 거 있잖아요. 각종 다 빼고 내 수중에 딱
인마이포켓 하는 금액으로 10% 정도의 마진율을 보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딱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과일위탁 판매를 시작하려면 그 초기 자본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되게 의견이 많이 갈려요.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자본력이 없으면 망한다. 맞아, 막 몇천만 원 필요하다고 네네.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면 부채를 대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그래요, 마인드가. 저는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부채가 많이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많이 나라한테 저리로 빌려와서 저는 그걸 사업 자금으로 굴리면 되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공감이 가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200만 원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빚을 하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은 몇천만 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왜 어떻게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냐면 빵원만 있어도 사실 빚에 대한 무서움이 없으면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유탁 판매는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정도 카카오뱅크 같은 데서 그냥 빌려주거든요. 생활비 대출로. 빌려와요. 300만 원이 있죠. 이걸로 한번 굴리면 매출이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와. 그럼 300만 원으로 어떻게 2천만 원 매출을 만드느냐? 선정산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출이 나오면 그 매출을 쿠팡 같은 데서 잡아두잖아요. 그 나중에 정산해 주잖아요. 그 정산을 빨리 받을 수 있는, 하루 만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하면 하루 만에 돌아왔죠. 다시 그걸 넣어요. 다시 돌아와, 다시 넣어, 다시 돌아와. 그죠? 그러면은 사실 한 2천만 원까지 매출이 나오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럼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면 나라에서 보증재단이라는 곳을 운영을 합니다. 신용보증재단. 각 관할에 있는 보증재단을 가셔가지고 매출 내역 다 남아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시면 한 2천에서 3천 정도를 빌려줍니다. 굉장히 낮은 금리로. 저도 지금 1억 원 정도를 2%로 빌렸거든요. 지금 금리 2%면은 거의 예금이자 수준이에요. 그죠? 네. 그럼 2천만 원, 3천만 원 자본금이 생겼잖아요. 이걸 가지고 더 큰 매출을 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스텝이 있어요. 그거는 일단은 거기까지 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직 거기까지 못 가셨으니까 가면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나라의 부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분들에게는 사실 그냥 뭐 200만 원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진짜로 내 자본금 순수하게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자본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자영업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제가 요즘에 인터뷰 채널들 출연 많이 하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PD님들 만나가지고 얘기 들으면 치킨집 창업하는 얘기, 뭐 한밭집 창업하는 얘기 많이 해요. 치킨집 한 10평 정도? 요 정도 되는 거 치킨집 창업하려면 얼마 드는지 아세요? 2천만 원. 2천만 원이요? 피디님 너무 어떤 세상에 사는 거예요 지금? 2억 들어가. 2억 진짜 많이 들어가죠. 요만한 거 지금 우리 촬영하는 공간만한 거 얼마 크지 않아요, 촬영하는 공간이? 10평 정도 되는 거 2억 정도가 들어가요. 진짜 많이 들어가죠. 치킨집인데. 와. 무슨 뭐 럭셔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이 그래요. 근데 창업을 하고 났어요. 그럼 누가 매출을 보증해준대요? 아니잖아요. 하루에 10시간씩 일해야 돼요. 10시간씩 12시간씩. 심지어 프랜차이즈를 창업을 하더라도. 그러면서도 내가 항상 할 수 없으니까 아플 때가 있으니까 사람을 둬야 되죠. 그럼 인건비 나가지. 그러면 남는 돈이 실제로 200만 원, 300만 원이 안 돼요. 2억을 들였는데. 2억을 들였는데. 이거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사실 그런 거랑 과일 유통 사업을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뭐 견줄 게 있느냐. 아니, 에어비앤비 하나 오픈하려고 해도 2천만 원, 3천만 원이 들어가요. 자본금이 안 들어간다라고 해도 거의 될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사실. 그 정도를 자본금이라는 거창한 말로 표현할 수는 없죠. 어떻게 뭐 질문은 다 끝나셨나요? 네. 자, 해결하셨나요? 네네. 좋아요.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가 진짜 오늘까지 매출이 42억이거든요. 와. 42억 이번 연도. 정말 잘 팔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이 과일 위탁 판매 현실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고요. 시도해보시면 충분히 성과가 나올 만큼 좋은 시장이니까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대신에 진짜 좀 뾰족한 방법들, 정확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또 좋은 영상들 많으니까 그 영상들 시청하시면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